네, K뷰티의 인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장품주에 대해서 앞서서 저희가 특징적인 종목으로 오늘 상승했기 때문에 다뤄봤는데 하반기 전체적으로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지 애널리스트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보는 시간 오늘 특별히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신한투자증권의 박현진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북미 지역에서의 우리나라 화장품의 인기는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하반기 전체적인 업종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전반적으로 과거에는 중국 수출 중심의 성장이 주류를 이었다라고 보면 최근에는 이제 일본과 미국 중심의 수출 성장이 주류를 이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한 번의 그 사이클, 빅사이클이 있었다라고 그렇죠. 보면요. 지금은 이제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두 번째 사이클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지 않은 진폭을 가진 하나의 큰 사이클이라는 점에서 지금은 약간의 조정의 기간을 좀 겪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사이클이라고 보는 데 있어서는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조선 쪽에서 슈퍼사이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화장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큰 사이클 안에 들어와 있어서 상당히 여전히 유망하게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추세대로라면은 뭐 연간 수출액 지금 100억 달러 돌파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또 하반기 화장품 섹터의 그렇다면 실적 흐름도 계속해서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미국과 일본 중심의 수출 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미국 중심의 기초 아이템 제품 위주로 수출 성장의 강세를 보였었다가 최근에는 색조까지도 가세하는 상황이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미국이란 나라에서 동양의 색조 제품이 뭔가 잘 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뭐 인종의 차이도 있고 피부색의 차이가 좀 크다 보니까 사실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색조까지도 수출 모멘텀을 더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이거와 관련해서 사실 상당수의 기업들이 실적 컨센서스에 어느 정도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더 눈높이를 더 높일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겠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실리콘2가 많이 올라온 것을 보면은 실리콘2가 또 유통에 있어서 상당히 또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따라서 인디 브랜드들도 해외에서 상당히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글로벌 소비가 불황형 소비가 좀 대세가 되는 흐름이 네. 좀 되면서 전체적으로 저가 브랜드들이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강세, 이 저가 흐름 속에서 대체로 한국 화장품들이 대표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대형사들보다 중소형사들의 실적의 강세 흐름은 더 오래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런 중소 브랜드사들은 대부분 인하우스 생산 시설을 갖고 가지는 않다 보니까 외주에서 이제 가공을 해줄 수 있는 OEM 기반의 기업들도 실적이나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하단에 나갔던 것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또 업종에 대한 영향이거든요. 달러 강세가 한풀 꺾이고 난다면은 화장품주들도 지금은 수출주가 됐기 때문에 원화 약세의 수혜를 받았을 텐데 이 부분에서 영향은 없을 것인지 그리고 요즘에 경제 지표가 좀 꺾이다 보니까 소비에 대한 우려도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사실 환율 효과가 좀 다소 절하될 수 있어 보인다라는 부분들은 부정적일 수는 있겠으나 네. 절대적으로 지금 수출 양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 기조가 조금 더 분명해지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불황형 소비가 다시 반전될 가능성은 현저히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불황형 소비의 한 일환으로 움직였던 저가 화장품의 어떤 인기 트렌드가 앞으로도 지속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 중심에 한국 브랜드들이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 자국 보호주의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 같은 부분이 화장품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한국의 OEM사들은요 대부분 미국 법인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미국 법인이 적자인 경우가 많긴 하지만 대체로 올해 그리고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적자를 상당히 해소해 나가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체로 미국 법인 안에서의 가동률 추이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국 법인 안에서 생산된 물건에 대해서 혹은 화장품에 대해서는 관련하여 영향이 좀 적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화장품 업종 내에서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상당히 유망하게 보고 계세요? 탑픽 종목은요? 사실 아직까지는 인디뷰티 보통은 인디뷰티 하면은 네. 저가 브랜드들로 보통은 생각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중소형사 중심으로 실적 혹은 주가 강세가 좀 지속이 되는 모습이었었는데 앞으로는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대형사들도 가세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실제로 아모레퍼시픽은 최근에 코사렉스라고 하는 이제 작은 브랜드사가 최근에 아마존에서 상당히 성장을 잘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특히 원래는 달팽이 에센스로만 유명했던 브랜드인데 최근에는 신제품들이 대부분 아마존 탑 100위 안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 코사렉스의 실적이 아모레퍼시픽에 연결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2분기 혹은 3분기, 4분기에는 아모레퍼시픽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이 코사렉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모레퍼시픽의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이 미국 매출이 되는 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과거처럼 중국 소비 수혜주로 보기보다는 이제는 정말 글로벌리 뻗어나가는 소비 수혜주로 볼 필요가 있겠더라라는 점 강조를 드리고요. 네. 밖에 이제 OEM사들도 전반적으로 사실 브랜드사들이 트렌드에 이끌려서 뭔가 일회일비할 때 전체적으로 이 브랜드사들을 아우를 수 있는 게 OEM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OEM사에 대한 선호 의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OEM사도 여러 업체들이 있잖아요. 어떤 업체를 유망하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OEM사들은 사실 보통 이제 주요하게 시장에서 많이 보는 기업이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 순으로 보면은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그리고 코스메카코리아 혹은 뭐 이제 CNC 인터내셔널 네. 정도가 있을 텐데요. 사실 키워드 두 개를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여태까지는 미국 수출에 어떤 키워드를 두고 갈 수 있는 기업들을 보자였는데 거기에 조금 더 하나를 더하자고 하면은 색조에 조금 더 강조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자이고요. 미국과 색조의 키워드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아무래도 코스맥스 혹은 CNC 인터내셔널에 네.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사에 대해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호 의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또 얼마 전에 리포트 내셨더라고요. 중국 쇼크, 한국과 미국이 오히려 캐리를 한다라고 또 의견을 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잠깐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사실 중국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재부각된 거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원래 없던 리스크가 아니긴 합니다. 네. 사실 중국의 어떤 성장 자체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착륙 우려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관점에서 중국이 크게 회복된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중국 안에서 중국 로컬 기업들이 비중국에 진출함으로 인해서 Q 성장이 가능해지는 부분들을 보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에 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진 부분들이 좀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사실 코스맥스는 미국 법인이 있는데 미국 법인이 작년까지는 순이익단에서 500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는 기업이었었습니다. 근데 올해 그리고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적자가 상당 부분 해소될 거라고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국에 너무 몰입이 되기보다는 이제는 이제 한국 그리고 미국, 중국이 뭔가 균형을 이루는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좋은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22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화장품주에 대해서 하반기 전체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사실 작년부터 이어온 이 인디뷰티 저가 어떤 강세의 흐름이 사실은 미국을 키워드해서 주가가 좀 일정 부분 선반영해 놓은 감이 좀 없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미국에 대한 키워드를 실적으로 뭔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시기는 3분기 혹은 4분기부터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3분기 실적이 프리뷰 되는 시기는 보통 9월, 10월 정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까지의 뭔가 이 시간적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호재가 없다면 사실 기간적인 조정이 좀 불가피할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이 기간적인 조정이 어느 정도 일부 이미 끝난 기업들도 있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있긴 하지만 오히려 3분기, 4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높여가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위주로 조금 더 저점 매수의 기회를 삼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대표적으로 그 기업이 아마 아까 언급드렸던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하반기 업종 전망 애널리스트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박현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